오세훈이 가장 유력하게 치고 나갈 거다. 그 다음은 원희룡이나 안철수 등이 될 것이다. 무서운 게 뭐냐? 500만 유튜브 조회의 사나이 누굽니까? 영리법인은 제 딸이 아닐 건데요. 한동훈이죠. 한동훈 장관의 고향이까지 지금 유명 스타가 됐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로 만들어줘 버린 거야. 난리야. 팬데미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 죽으라고 다음 총선 때까지 때릴 사람 누구야? 한철수 아니야. 이준석도 아니야. 한동훈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을 차차기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인생 뭐 있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모르는 거지.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계속 노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당권에 도전 안 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잊혀지면 뭐밖에 기억 안 나느냐? 이 당을 지킬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나만큼만 말 잘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을 뿐이죠. 국정 운영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탄력을 받죠. 지지율도 이제 한 62% 정도 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선거에서도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살린다? 그럼 여지없이 심판이에요. 제일 매서운 게 뭐냐면 매운 닭발이 아니라 민심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민심이 무서워요.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돼요. 흥미로웠던 결과는 경기도죠. 선거는 복잡한 선거를 하면 안 돼요. 단순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치명적인 의혹은 피해야 돼요. 왜? 유권자는 이 후보자에게 모든 걸 다 주질 않아요. 다 가질 수가 없어. 김은혜 후보, 능력도 좋아, 표현력도 출중해, 재산까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국민들은 선출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사소한 변수라도 내 표를 가져가는 변수를 차단해야 돼. 치명적인 변수를 만들지 마라. 제3의 변수를 차단하라. 제3의 변수 누굽니까? 세모 네모 아니고 가로 세로 변수죠. 지난 대선하고 똑같다니까요. 강용석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내가 이깁니다. 강용석 아무 영향 안 줍니다. 8,000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져요. 강용석 소장이 가져간 표가 54,000표. 5분의 1만 내 표가 됐더라도 2,000표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계속 강용석 변수를 합해봐야 내 표 깎아먹어. 단일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합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단일화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선거는 상황적인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선거 문법을 가져야 돼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입니다. 그런데 이인재의 정당과 통합을 해요. 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 표라도 합하는 게 선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모든 방송에 나가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선거는 나의 표를 가져갈 사람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4선이 되었고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올라오면서 4세대 권력자가 좀 어떻게 될지. 오세훈이 가장 유력하게 치고 나갈 거다. 그 다음은 원희룡이나 안철수 등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선 과정을 보니까 민심과 당심이야. 근데 전대미문의 4선 서울시장이 됐다는 것은 일단 민심이 받쳐주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영순이란 말이에요. MB가 그랬잖아요. 당심도 뭐냐? 오세훈 모르는 당원은 없어.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길 때 당심이 작동한 거잖아요. 민심과 당심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오세훈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철수와 원희룡을 보자. 안철수는 민심은 살짝 있을 수 있어. 완전하진 않아. 근데 당심 있어요? 국민의 당에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왔는데 다지기에 시간이 훨씬 필요한 거지. 아직 아니야. 그러면 원희룡 당심이 있을까? 없어. 근데 민심이 약간 있지. 결과적으로는 민심과 당심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은 지방선거 이후에 일단 1등 오세훈, 공동 2등 안철수, 원희룡. 무서운 게 뭐냐? 500만 유튜브 조회의 사나이 누굽니까? 영리법인은 제 딸이 아닐 건데요. 한동훈이죠. 한동훈 장관의 고향이까지 지금 유명 스타가 됐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스타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난리야. 팬데미야. 윤석열 대통령도 추윤 갈등, 고윤 갈등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 죽으라고 다음 총선 때까지 때릴 사람 누구야? 한철수 아니야. 이준석도 아니야. 한동훈하고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팬덤은 싸울 때 생깁니다. 한동훈 장관을 차차기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인생 뭐 있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모르는 거지. 국민의힘 차기 당권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의 사람이야.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을 떠받들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 당에서는 조직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고 뭐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권성동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핵심적인 당권 주자로 부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을 살릴 사람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의 운명은 계속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 분당갑에 당연히 출마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떠내려간다니까. 당권에 도전 안 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잊혀지면 뭐밖에 기억 안 나느냐? 이 당을 지킬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서 여론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 안철수 의원이 나만큼만 말 잘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그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대승을 거뒀잖아요. 국정 운영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탄력을 받죠. 지지율도 이제 한 62% 정도 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자기가 뜻한 바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여소야대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가반 정당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높은 지지율이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은 선거에서도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함부로 못해. 한 줄평. 2020년에 180석을 만들어줬잖아요. 해봐라. 만날 발목 잡는다고 안 그랬나? 해봐라. 해보라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부동산 엉망진창, 개혁 엉망진창, 검찰, 법무부 밤낮 없이 싸우니까 엉망진창. 유권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2021년 보궐선거 LH 사태는 분노 표심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3번 줬잖아요. 2017년, 2018년, 2020년. 우리 국민들은 3번 이상 안 줍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보궐선거 기회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기회 줬죠. 이제 2024년 총선까지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살린다? 그럼 여지없이 심판이에요. 제일 매서운 게 뭐냐면 매운 닭발이 아니라 민심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민심이 무서워요.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됩니까? 20대 투표에서 보인 젠더 갈등이 좀 더 심해졌어요. 계속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거지, 유권자를.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효과적이거든. 비단 주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이 올 거예요. 그 전에 정치권은 변해야지. 박지원 위원장 임명했으니까 여성 표심은 우리 거야. 이준석 대표가 계속 20대 남자는 견인하니까 20대 남자는 영원히 우리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유권자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른바 남녀 젠더 갈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숙고한 그런 고민에 의해서 문제의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천년만년 갈까? 3년, 10년 갈까? 안 간다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후폭풍이, 역풍이 돼서 돌아요. 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 여성들이 아직도 유리천장에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여성 4명을 임명해버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여성들한테도 잘하고 남성들한테도 20대, 30대의 근본적인 문제 586 용태 이야기 안 나도 더 잘해버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우리 큰일 났네. 갈라치기 하다가 봉변당했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느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정말 20대, 30대 남녀 모두를 위한 정당인가. 2024년 총선은 신 MZ세대, 뉴 MZ세대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연령대도 또 변하잖아요. 누가 빨리 2030 세대를 위한 정말 말 그대로 중도, 그리고 정책, 그 다음에 그들의 인재를, 후계자들을 제대로 육성하느냐. 그럼 586 용태 이야기 안 나오죠. 국민의힘이라고 자유로운 줄 아세요? 2030 세대가 어떤 이야기를 한가? 꼰대 물러나라. 꼰대 정당과 586 운동권 정당이 안 되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심판이 뉴 MZ 세대의 심판을 받는 날이 2024년에 온다는 거예요.